안녕하세요. 바른한의학 원장 윤정원입니다. 오늘은 디스크라고 불리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. 사실 정확한 질환명은 추간판 탈출증이겠죠. 우리 신경은 뇌에서 시작돼서 척추를 따라 내려온 다음에 그게 팔과 다리로 나눠지게 되는데요. 이 척추부에 있는 척추와 척추를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디스크라는 것이 흘러나오게 되면서 신경을 압박해서 나오는 질환이 추간판 탈출증, 앞으로 디스크라고 부르겠습니다. 디스크라고 하는데요.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내가 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인가라고 생각하시는데, 사실 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픈 것도 디스크 증상 중에 하나긴 하지만 훨씬 흔한 증상은 그 부위를 따라 내려가는 신경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야 주로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주요 증상은 신경이 눌리게 되면 저림이나 당김 같은 신경 증상, 그 다음에 근력도 서서히 떨어지고요. 심하게 되면 이런 부위 있죠. 이런 부위에 신경이 눌리게 되면 살이 조금씩 빠져서 근육에 소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. 또 하나 눈치채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데요. 온도의 변화도 나타납니다. 그 부위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데요. 이를 이용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체열 검사라는 걸 합니다. 인체의 체온을 찍어서 특정 부위가 내려가는지를 보게 되는데, 이 검사가 왜 중요하냐 하면, 보통 우리가 목이나 허리 사진을 찍으면 정상적인 분들도 추간판 탈출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근데 내가 허리가 아픈데 병원 가서 사진을 찍었어. 근데 추간판 탈출증이 5번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디스크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, 사실은 디스크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 MRI 검사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할 때, 이학적 검사를 통해 진단했을 때 어느 부위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만 찍지 않아도 내가 특정 부위가 저리거나 불편하다고 하면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부위가 얼마나 심각하게 튀어나왔는지, 또 실제 몇 번 신경이 눌렸는지를 보는 검사라면 이게 과연 디스크로 인한 증상인가를 판단할 때는 체열 검사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.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온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체온열 검사를 했을 때 특정 팔 부위를 이렇게 찍거나 했을 때 이런 부위의 온도가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건 신경이 눌렸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MRI 검사도 물론 좋지만 체열 검사를 통해서 이게 정말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것인지, 근데 사실은 추간판 탈출증이 아닌데도 다리가 저린 증상은 많이 있거든요. 그런 것과 구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흔하게 수술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수술은 어쨌든 신경 있는 데를 성형도 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했는데 또 그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하게 되면 점점 수술의 성공 확률은 낮아집니다. 저는 수술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당장 내일 내가 걷기도 힘든 사람이라면 수술을 해야겠지만 버텨볼 만하다 하면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러면 한의원에서는 보존적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병원에서도 보존적 치료를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. 그 원리는 신경 차단술, 신경 성형술들이 있는데요. 신경 차단술의 원리는 뭐냐면, 내가 지금 허리 쪽으로 허리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너무 괴로우니까 거기를 신경을 마취를 시켜줍니다. 그럼 우리 몸은 그 사이에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벌게 되잖아요. 그렇게 해서 좋아지게 하는 방법입니다. 결국에는 수술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이 자연 회복을 바라는 거잖아요. 한방치료에서는 이거를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치료인지 설명을 드리자면, 첫 번째는 추나치료가 있습니다.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급성기에는 추나치료를 하지 않지만 조금 급성기 일주일, 2주일 지난 다음에 추나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은 게, 감압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척추와 척추 사이 공간을 자꾸 넓혀주게 되면 증상이 호전되는 데 도움이 되고요. 추나치료를 통해서 어쨌든 디스크 질환이 오게 된 건 올바르지 못한 자세라든가 근육에 대비해서 무리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거니까요. 체형을 교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약침 치료가 메인이 되는데요. 두 가지 약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하나는 두목나무라는 나무의 정유 성분을 이용한 약침인데요. 이 약침은 마치 신경주사처럼 허리에 놓게 되면 기향이라는 특수한 느낌이 납니다. 그래서 다리를 따라서 쭉 내려가는 느낌이 나게 되는데, 이거는 마취를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. 왜냐하면 신경에 놓지는 않거든요. 하지만 이 기향이라는 특수한 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면 점점 저림이라든가 당기명 이런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주사 치료를 하고요. 또 하나는 봉침 치료 들어보셨죠? 이 벌침 치료의 원리는 뭐냐면, 우리 벌에 쏘이면 가렵잖아요. 피가 일로 몰리게 됩니다. 빨갛게 부어오르죠. 이 성분을 중에서 가렵게 하는 성분을 필터링한 것을 봉침 주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피부 쪽에 놔주게 되면 우리 몸의 A세포라는 자연회복 세포를 그 부위로 끌고 와서 수리를 시킵니다. 그래서 이런 봉침 치료와 주목나무의 정유성분을 이용한 치료, 또 감압기와 함께 추나 치료를 받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지 않고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만 이렇게 해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을 해야겠죠.
하지만 수술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이런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권해드리고요. 신경 성형술을 하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 몸이 스스로 나는데 시간을 번 거기 때문에 내가 성형술 했는데 한방 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될까 하신다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. 봉침 치료와 추나 치료를 통해서 성형술을 했다 하더라도 내 몸의 회복을 도우면 되니까요. 주저하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아주시고, 치료는 그래도 일주일에 2, 3회 정도는 낼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. 초반에 그런 치료 기간이 끝나면 일주일에 한 번 오기도 하니까요. 내원하셔서 한번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